떨리네요. 오랜만일까 또 나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이 만드는 마을신문 도봉인에서 만듭니다. 보이는 마을신문 6월호 2014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별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 오랜만에 나오신 분 김승우 기자님 나오고 계시고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안 나왔을 때 무지 씹던 방송을 한 번 기억이 납니다. 뭐 잊어버렸습니다. 오래지만. 저는 기억이 아주 지워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분이 처음 방송에 나왔을 거라고는. 많이 회자는 됐습니다.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네, 현 발행인이 지금 도봉구에 안 계시고 네네. 지금 그래도 도봉구를 나름 좀 지키시면서 발을 띄우고 계시는 전 발행인 유성정 전 발행인이. 네, 안녕하십니까. 어찌 이제 나를 모시게 됐는지. 나도 나온 줄 알았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방송을 했고 한 달에 한 번씩도 아니죠. 작년에는 뭐 한 달에 여러 번 또 방송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뭐 바쁘다고 그랬지만 좀 게을러서 그만큼 못 드렸습니다. 사실 또 지난번에 나온 도봉인도 다 배포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게요. 네, 그것도 한 달 전에 나온 것도 2달 전에 나온 건데 어떤 사과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좀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의 그 참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애도하는 기간을 가질 때 좀 그런 부분도 좀 다뤘으면 좋았을 것 그랬잖아 아쉬움도 있지만 우선 지금 지역에서 가장 큰 가장 큰 일인 선거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2014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별판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후에 뭐 간단하게 뒷면에도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좀 가슴 아픈 사건들, 우리 생활 속에서 좀 누적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우리 또 대한민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앞으로 저희도 우리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만드는 마을신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좀 결연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선거법이란 것도 있고요. 자칫하면 우리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선거법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돼요. 그리고 언제 뭐 그런 거 두려워해서 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뭐 우리 또 발행이님이 저를 먹여 살려주신다면 저는 그런 장담은 못 하고요. 알아서 독자 노선으로. 네, 그럼 전 저만 조심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도봉구에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 각 구청장과 구의원들 다 이렇게 다 꼼꼼히 살피면서 인터뷰까지 했던 방송은 다른 뭐 지역에서 하는 방송이나 신문들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좀 자세하게 했던 거는 저희 도봉인이 유일하지 않을까 하면서 나름 좀 자부심을 가져보면서 신문 돌릴 때도 이번엔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이분들한테 많이 배포를 해야겠다. 네, 그리고 또 이거 많이 보게 해야겠다는 어떤 좀 사명감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건 이번 신문이 유일하게 광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광고가 안 들어와요. 그게 또 중요한 게 광고를 뺐죠, 우리가. 그게 또 중요한 게 우리는 이제 직접 인터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선거 때 일반적인 그 지역 신문들은 주로 이제 그 내용을 주고 거기서 사진도 보내고 알아서 작성을 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그렇죠. 약간. 하이에나처럼 물어 뜯었죠, 아주. 네, 그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배포를 할 때도 약간 자부심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신문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리고 또 배포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자세입니다. 네, 방금 전까지 돌리고 오셨죠? 예. 어떻던가요? 분위기가. 일단 뭐 젊은 분들은 이제 그 전철역에서 배포를 했었는데요. 일단 뭐 전철역이 지금 그 선거 운동하시는 분들 또 세월호 서명 받으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혼잡한 상태에서 돌렸기 때문에 좀 집중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젊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마을 신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좀 관심에서 좀 약간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동네에 대한. 대신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못 받더라도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든가 그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젊은 분들이 좀 신문을 좀 이렇게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인쇄 매체를. 그게 말이에요. 인쇄 배치도 있고 또 마을에서 관련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그 구청장 후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쨌든 마을신문이 이번엔 들어오는 광고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요. 네. 광고를 다 물리치고 그럼요. 네. 이번에 또 저희가 8면을 내다가 그렇죠. 12면을 그렇죠. 온통 한 명 정도만 빼놓고 다 선거 이야기로 채운 우리가 이유들은 그동안 광고가 북카페 러시가 많았죠. 그렇죠. 모든 광고를 저희가 다 이번에 거부를 했습니다. 한 네네. 20개 정도 들어왔는데요. 네, 다 거부를 하고 이번에 20줄이 아니고요? 네네. 11면을 다 선거 이야기로 채운 이유들은 네네. 그동안 사실은 지자체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게 관심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그 투표 날을 본 투표 날 외에 이틀을 더 잡아서 한 이유들도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들이 낮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국가적으로도 추가적으로 이틀 정도를 좀 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네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더군다나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요 근래도 계속 이래저래 뭐 큰 사고, 작은 사고들이 나면서 네네. 사람들의 그 기분들만 침울해졌고 또 기본적으로 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라는 회의감도 사실 많이 들고 네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을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반드시 투표를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네. 마을신문도 아마 동네에서 나오는 한 7, 8개 신문 중에 동네 신문 중에 네. 유일하게 모든 면에 광고 없이 그 중에 한 99%를 선거 이야기로 채운 거는 아마 그런 뜻이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독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덕분에 6월 4일이 지나면 쓰레기가 되는 유일한 신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쓰레기가 돼도 좋습니다. 네. 어차피 오늘 신문은 정보고 내일 신문은 재활용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차피 뭐 신문이 보면은 뭐 거기다 깔고 밥 먹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뭐 도구니까. 네, 저는 하나에. 그걸로 네. 불피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인터뷰했던 내용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도봉구에는 구청장 후보 4분이 나오셨는데 다행스럽게도 4분이 다 직접 인터뷰를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본격적인 선거가 있기 전에 저희들이 주말 네. 사이에 네. 하루에 2분씩 이틀 동안 만나서 한 시간 한 분당 1시간 30분 정도 뭐 사진도 좀 찍고 네.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다양하게 동네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네. 또 진솔하게 또 자기의 출마 이야기도 좀 듣고 해서 모든 분들이 흔쾌히 또 응해 주셔서 아유, 오늘 감사한 일이네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요. 저희들이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성향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또 동네 언론을 또 다루는 사람으로서 어느 당의 치우치지 않게끔 노력을 해서 독자분들께서는 그걸 좀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에 도봉구 의회에서 의장을 맡았다가 네네. 이번에 이제 구청장 후보로 나온 새누리당 이석기 후보. 구의원을 4번씩이나. 그렇죠. 사선 의원이죠. 그리고 본인께서도 설명하시기를 그 도봉구에 사신 지가 지금 41년째 쌍문동에 사셨다고 네네. 설명을 좀 하셨어요. 아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고향은 경남 남해시랍니다. 네. 또 직전에 이제 전임 구청장이죠. 이동진 후보께서도 현직이죠. 네. 현직이죠. 이동진 후보께서도 이번에 당연히 연임을 노리고 네. 또 나오셨고요. 그리고 좀 젊은 후보입니다. 구청장 중에서는 제일 젊은 통합진보당의 조용현 후보도 이번에 또 새롭게 전국에서 제일 젊지 않나요? 아닌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요? 확인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당선이 되면 제일 젊은 가능성이 있죠, 만약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일 후보는 예전에 국회의원 후보를 동네에서 몇 번 나오셨었답니다. 여러 번 나오셨죠. 네네. 그래서 아우. 15, 16, 17대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고 예전에 자민련 생활을 좀 하시다가 지금은 정당 활동을 접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길에서 모든 걸 얻겠다. 네, 본인이 말씀하셨죠. 길거리 유세를 하면서 지금 길거리도 제일 눈에 띄시는 분이에요. 이게. 4번을 배정받아서 지금 구청장 후보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 네. 네, 뭐 이 인터뷰한 느낌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구청장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도봉구 내 지금 유권자들만 29만 명. 그리고 전체 주민들 수가 한 35,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도 제가 볼 땐 국회의원보다 더 할 일이 많아 보이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큰 그 책임을 또 지었기 때문에 네네. 질 거기 때문에 각각의 또 당의 색깔들과 또 고인들이 지향하는 색깔들이 아주 명확하게 4인 4색이었다라는 게 전반적인 평가일 수 있겠고요. 또 유사하게 또 비슷한 공약들도 있긴 있었지만 전혀
다른 공약도 각각의 한두 개 정도씩은 이렇게 좀 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도봉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발전 속도가 늦다. 그리고 배드타운의 성격들이 거의 유일하다. 네네. 뭐 직장도 별로 없고 여기서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밖에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봉구 내에 경제력을 좀 더 이 안에서 좀 활동을 좀 키우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노인들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복지를 좀 많이 신경을 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개발적인 이제 유사한 이제 이런 후보들의 유사한 공약들이었습니다. 네, 각 후보별로 특징을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저만 계속 얘기하면 되죠? 아니, 지금 그걸 했으면 벌써 끝냈는데 이게 조금 미루니까. 입이 이게 오랜만에 하니까 목이 타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얘기 좀 해줘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1번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상대적으로 뭐 이쪽에서는 1번 또 저쪽에서 4번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1번 새누리당 이석기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도봉구에서 경제 자립화를 좀 만들자. 그래서 다양한 이를테면 이제 건설 공약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가장 뭐 독특한 거는 도봉산에 케이블카를 만들자. 라는 이야기가 저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그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멀쩡한 산에다 케이블카를 만들면 환경 파괴 아니냐 라는 질문을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석기 후보가 이제 이야기를 하시길 오히려 케이블카를 만드는 거는 일순간에 자연을 일부적으로 이렇게 좀 빌려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이제 그걸 탑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들은 할애를 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나이는 여러 가지 등산로들이 아닌 그 외 등산로를 다닌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케이블카를 활용을 하면 이분들이 훨씬 더 줄이고 오히려 제대로 된 등산로만 다니고 케이블카를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게 환경 보호적이지 않냐. 그리고 또 케이블카를 건설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길이 아니었던 길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뭐 이런 어떤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있는 도봉산 전철역, 도봉산역이죠? 도봉산역 7호선 도봉산역 앞에 이제 등산로 앞에다가 이제 호텔하고 레저타운 그리고 골프장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을 만들어서 종합 복합 레저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번 이동진 후보 현 구청장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그동안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 기간이 너무 짧다. 한 번 하기에는. 더군다나 여러 정책의 연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는 2번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또 그래서 그런지 이제 주요 공약도 창동역에 지금 이제 창동역이 공사판으로 남은 창동역을 좀 마무리하겠다. 라는 이야기하고 이제 도봉동 지금 이제 성대 야구장 부지가 있는데 법원역 쪽에 그쪽에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본인이 구청장 시절에 한 곳에 대형 대학 병원으로부터 서로 이제 아마 어느 정도 말씀이 좀 오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되는 거죠? 기호 1번이랑 2번이랑. 두 분이 이제 똑같은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이게 누구의 공약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현안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맨날 보고는 구의원, 시의원 할 때 보면은 자기 했다고 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도 좀 숟가락만 살짝 얹어놔도 내 공약이다. 내가 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동진 후보 같은 경우는 현 구청장이면서도 다시 한번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겠다. 또 야당의 성격상 또 지금 이제 성격상 어쨌든 또 그러면서도 생태 또 복지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에도 지속적으로 본인이 노력을 좀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은 착하게 한번 변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게 이제 본인의 모토고요. 그럼 그다음은 이제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조용현 후보. 지금 나이가 77년생이죠, 조 후보께서. 77땡이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37입니다. 그래서 제일 젊은 이제 이번에 후보인데 아무래도 통합진보당의 색깔이 또 저소득층 또 이제 노동
쪽, 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 구청장이 좀 그 서울에 있던 노동복지센터를 만들어서 동네에 있는 비정규직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노동 관련된 그 피해들을 본인들이 좀 이렇게 센터에서 좀 조율을 좀 하고 또 해소를 하게 되는 역할을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어르신들이나 저기 그 또 동네에도 사실 좀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계시고 또 가정을 또 꾸리고 계신 분들 많은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은 이제 소득들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저소득층 분들에 대한 또 이야기도 이건 아마 당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들 같아요.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 요즘 뭐 생명 뭐 이런 게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본인이 또 이런 쪽에 좀 신경을 좀 쓰겠다 당선이 되면 또 독특한 거는 생계 위험 가구들 말하자면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이나 전기 를 무상 공급할 수 있겠다. 구청장이 당선이 되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가능하죠. 네네, 뭐 충분히 뭐 상황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큰 비용들은 전반적으로 아닌 걸로 이렇게 분석을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당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 4번 무소속으로 나오셨는데 장일 후보. 이분은 그냥 길거리 들으면 중독성이 있어요. 이번에 요즘에도 이제 그 아마 동네 분들은 웬만하면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쌍문역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중앙차선에서 오전 후에 돌림 노래를 하시던데. 장일 치면서 하신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네네. 일단 이분은 이제 그 장일 후보 같은 경우는 제일 독특한 공약이 생활협동조합 그리고 24시간 콜센터가 제일 독특했습니다. 네네네. 그 생활협동조합은 이제 그 이를테면 마을 금고 역할을 하겠다. 구청에서 네.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상호신용금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은행하고 특정 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아주 저리에 네. 주민들에게 학자금이라든가 생활자금들, 긴급자금들을 대출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어디에서 이제 이런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좀 사례들이 있었어요. 네. 그거와는 좀 다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좀 돋보였고요. 네네. 그리고 24시간 콜센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그 뭐죠? 다산 콜센터와 콜센터. 유사한 형태인데 어쨌든 이거는 본인이 개를 잊어버렸다 밤 12시에 그럼 콜센터에 전화를 거는 겁니다. 구청에서 만든 콜센터에 예. 그러면 그 구청 주민들이 나서서 개를 찾아주는 정도까지의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구청 주민들을 아니 구청에 있는 직원들을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위에서 명령해서 일꾼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사실 이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굴림했었던 거를 아예 거꾸로 역전을 시켜보겠다라는 게 이제 콜센터에서 이런 공약들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게 있어요. 네네. 나는 머리가 나쁘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디- 맨 끝에 있습니다. 단점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단점 머리가 참고합니다. 나쁘다. 나는 어마어마합니다. 본인은 머리가 나쁘다고 얘기하신 분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단점을 이야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단점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단점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대단하시다. 그걸 잔머리를 안 굴린다라는 건 장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까? 네. 또 독특하게도 이분은 또 저기 코레일 한화역사 상임 감사를 역임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청량리에 들어가 있는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창동역의 민자 역사가 지금 이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감사를 했기 때문에 창동역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느냐? 깔끔하게 대답하시길 없다. 진짜 잔머리 안 걸리는데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럼 구청장 인터뷰에 이어서 이번에는 제 2부 순서로 구의회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한정 지어봤습니다. 기초의회 의원으로. 자칫 정당과 관계없는 자칫한 표현을 좀 얘기하지만 좀 거의 합의대로 의한다면 정당 공천을 받지 않고 진행됐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바뀌어서 정당 공천제로 진행이 됐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구의회, 시의회도 있고 시장 선거도 있지만 우선 우리는 이제 마을의 중심을 뒀기 때문에 구의원 후보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그 구의원들에게 직접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려서 우리 유성정 시민 기자님, 전 발행인님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저기 구청장분은 4명만 연락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은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썼습니다. 앉아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뭔가 좀 칼을 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인터뷰 답변 거부. 굳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거부했으니까 거부했다고. 거부했으니까 삐진 거죠. 그렇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취재 과정. 일단 뭐 그 전화 작업이 네, 뭐 예. 저희가 이제 그 마을신문 도봉인이 다 직장 다니면서 그 이제 신문을 같이 만들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전화를 했는데 아우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인데. 중간에 이제 그 30명이 바로 전화를 받으면 괜찮은데 받을 확률이 많지 않고 또 어떤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그 사무실로 전화해라. 또 사무실로 전화하면 의원님한테 전화해라. 아이고, 네. 그렇게 몇 차례 왔다 갔다 아유. 한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화 과정 속에서 마을신문 도봉엔을 다 알아요 보면은 그 후보자 30명 정도 이렇게 그 전화 통화를 안 되신 분도 있긴 하지만은 네네네. 대부분 이제 마을신문 도봉엔이 기존에 이제 해왔던 이게 이제 그 구의원들을 기존 이제 현역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좀 못 살게 굴었다라는 스스로의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우 오늘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한 거네요. 지역의 정론지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전화를 딱 받고 우리가 잘했구나 나름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네네네. 예. 아유, 근데 보면은 어느 지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가성구 같은 경우는 예. 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어떤 데는 또 전멸했고. 제가 일단 답변서를 저기 인터뷰 서한을 짜 보냈는데 네. 한 세 분 정도, 세네 분 정도 빼고는 다 보냈습니다. 다 네. 보내긴 했는데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이제 그 가성거구의 그 이영숙 후보만 네네. 이제 답변을 보냈고 네. 나머지 후보들은 이제 거부가 대부분이고 거부는 예. 뭐라고 거부를 하던가요? 궁금해요. 그 이제 뭐 제일 마음에 상처됐던 부분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런 이제 내용도 있었고 네. 뭐 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는데 또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나 그 선거 유세 나가야 되니까 이런 데 신경 쓸 겨를 없다. 그럼 빼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별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빼고 하라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의원님들이 뭐 마을신문 따위를 뭐 이렇게 대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그 억하심정의 답변 거부라고. 좋습니다. 네. 네. 마을 신문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네. 저희 뭐 거부 못할 건 없죠. 뭐. 네, 그렇죠. 나중에 한번 좀 그런 거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투표할 때 마을신문 도봉엔을 본 적 있고 그것 따라서 결정이 얼만큼 이렇게 좌우했는지 이런 영향력 한번 하면은 얼마 안 될 겁니다. 귀찮으니까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럼 한번 해봐서 얼마 안 나오면은 싫지 말고 좀 나오면 싫어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진행을 이제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현역 구의원들에 대한 통계를 좀 내봤어요. 네네. 이분들이 그 4년 동안 어떻게 저는 이거 굉장히 네.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그 투표로 선출을 했는데 네네. 4년 동안 이분들이 어떻게 좀 잘 했는가 네. 개인 발의 또 구정 지리수는 얼마나 됐고 얼마나 또 열심히 했는가 물론 개인 발의 수가 네네. 뭐 전체를 다 그 포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죠. 그 대신에 일반 시민들이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건 개인 발의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좀 관심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죠. 알 방법이 없기 객관적으로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뭐 조례안, 네. 예산결산, 그래서 계획서안, 건의안 뭐 이렇게 나눠진다.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나름대로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기존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이번에 다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통계가 이 기존 그 이제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좀 잘 평가가 돼야지 우리 투표할 때 약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한 가지 좀 생각이 궁금한 듭니다. 게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여기 또 의장님을 하셨던 분들이 개인 발언이 좀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럴 수 연관이 있을까요? 회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면은 김원철 그 후보하고 네, 이번에 그 이석기 의장. 예, 이석기 의장. 네. 그 이런 분들은 김원철 후보가 지금 0건, 이번에 이제 구청장으로 나오신 그 이석기 후보 1건,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이제 의장도 사실 전반기, 하반기 2년씩 그렇죠. 나눠지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머지 2년 동안은 사실 본인이 일반 평의원으로서 얼마든지 그렇죠. 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필요해서 의장에서 의장님이 보통 과묵하시잖아요. 네, 그러시다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딱 보면은 1건 이하가 6명이에요. 또 이름도 또 빨간 글씨로 예, 그렇죠. 써있습니다. 예. 불러주시죠 한번. 김원철 의원님, 네. 안병건 의원님, 엄성현 의원님, 이석기 의원님, 이태용 의원님, 조숙재 의원님. 개인 이렇게, 발의 한 건 이하. 한 건 이하가 6명, 4년 동안. 네. 예, 1년이 아니고요. 4년 동안 한 건 이하고. 한 건만 하면 되는데. 네, 한 그리고 건은 또 약간 보면은 개인 발의 건수도 중요하지만 그 발의한 내용도 중요하죠. 사실은 좀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은 그 좀 많으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영숙 의원하고 이경숙 의원이 좀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새누리당의 이경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영숙 의원. 누가 보면 자매인지 알겠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주로 이제 그 이영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봉구 의원들 이제 행동 강령.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갖다 좀 고쳐나가자 뭐 이런 뜻에서 이제 행동 강령을 좀 했고 또 업무 추진비 공개 네, 뭐 이런 최근에 이슈가 가장 최근에 이런 이슈가 된 내용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경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네네. 또 장애인과 관련된 안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두 분 다 가성거구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박진식 의원님 네. 내용이 많아요. 개인 발의안이 많은데요. 23건이네요. 아니 9건이네요. 9건 지휘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이게 많은 건 아니라 상대적으로 많은 건데 내용은 뭐 거의 대부분이 뭐 구청장 공무원들 출석 요구권 네, 4건, 뭐 그 신창용 의원 징계 요구권 1건,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딱히 그 또 개인 발의안의 내용만 숫자만 갖고 파악하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회기 동안 너 나와라, 뭐 얼굴 좀 보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이제 답변하라. 뭐 이런 발의안이겠네요. 것들이죠. 네. 네, 좀 더 뭐 여기 보신 분들 다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봅니다. 그 뭐 구를 위해 예방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 이외에 무용론도 많이 나왔죠. 그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필요한 거냐. 그래서 이번에 선거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나왔었어요. 몇 번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의원님들이 기본적인 일을 해서 충실히 하시고 그러면은 뭐 다른 유권자들이나 주민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에 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거를 계속 이분한테 우리가 불이익을 드리거나 그런 내용보다는 그렇죠. 좀 더 구의회가 좀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하는 그런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다음 회기 때는 그런 바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보면은 그 답변서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의외로 아까 그 이경수 의원도 그 가성거구죠? 네네. 그러네. 창 1사동 5동. 창 145동 쪽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어떤 지역 주민들하고 지역 이야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돼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네. 저희가 좀 그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좀 힘이 좀 생기면은 좀 여기 가장 열심히 하셨던 분들에게 뭐 상도 좀 드려보고. 네. 여야 의원 돈은 누가 내는 거죠? 그게 문제죠. 그 돈도 저희 돈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머니에서 가능하면 안 하는 걸로 하시죠. 사탕 하나씩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일단 뭐 좀 통계를 이번에 나오신 30명의 후보들 약간 좀 통계를 보면은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세금 체납자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이제 국세 지방세 다 포함되시는 그렇죠. 거죠? 예. 세금 체납자가 23%. 예. 뭐 정가 기록자도 그러니까 30명 중에 11명이니까 37%. 일반 평균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경력을 가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기본적인 스펙입니다, 이건. 의원으로 나와야 되려면 이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 라는 뭐 이유도 있겠지만. 그 전과 기록 중에서는 약간 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는 그렇게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 통합진보당의 그 세 건이 있는데 네네네. 이 건은 거의 다 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이제 집시법 법률 위반들 이 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이죠. 그렇죠. 과거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답변서를 보내신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 이제 이영숙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답변서 현역 의원들한테는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해외 연수를 갔을 때 그 연수를 어디를 갔느냐. 그래서 그 연수한 내용을 도봉구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네네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신 후보들이 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영숙 후보 정도만 답변을 했는데요. 신문에 또 그 내용을 또 빠뜨렸습니다. 일단 뭐 불가피하게. 현역 의원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몰아주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일단 과감하게 뺐습니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구두상으로도 살짝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었다라고 답변을 했는지. 터키하고 제가 기억하는 건 터키하고 스페인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내용들을 이제 구의에서 적용한 사례들을 갖다 설명을 했었어요. 그랬군요. 어쨌든 돈 들여서 혈세를 가지고서 갔다 왔으면 그만큼을 구정에 반영을 좀 시키는. 보고서도 예, 써야 되고요. 반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좀 되는.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았다 이런 걸 계속.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주민들이 좀 아시라고 좀 경력상 외쪽에다가 그 현역 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구정 발의한 수, 개인 발의한 수, 또 그 구정 질의한 수 이런 걸 다 적어놨고요. 꼼꼼하게 하셨네요. 네, 예. 네. 뭐 회사도 다니신다면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그럼 나머지 후보들 중에서 이제 그 우리 이번에 도봉현에 시게 된 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처음 나오신 네. 대부분이네요. 뉴페이스들. 그 중에 하나 이제 좀 젊으신 분들. 그 중에 이제 한 분 이제 그 다선거구 네네. 이제 하유진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 예 연봉을 반값으로 하겠다. 예 지금 현재 그 구의원 연봉이 한 4천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넘는 걸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연봉을 반값으로 하고 뭐 이제 일은 2배로 하겠다. 또 외유성 해외 연수도 폐지하겠다. 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조련한 의지를. 월급을 제대로 받고 일을 더 마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월급은 제대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들이 전위에서 자기 일을 한 만큼 좀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런 사람 것도 지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하우법께서는 월급을 반만 받고 반만 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2배로 일을 하겠다. 네, 일은 2배로. 네, 정당하게 받고 정당하게 일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고 일을 할 일을 제대로 해야죠.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것도 지금 받은 만큼만 하죠. 딱 그만큼만. 더 안 하죠. 일을. 좀 그만큼 아는 사람은 압니다. 진짜.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분들이 인터뷰 답변을 거부하시는 와중에도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서 그래도 또 성의를 받고 이렇게 내주신 분은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 신문이 나간 이후에 전화를 주신 몇 분이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도 또 제때 챙겨주시는 분이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도 그때 그래야지 제대로 또 선거 전에 또 배포가 되니까 어떤 그 답변을 주신 후보님들 다시 한번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또 이런 것들 작은 것까지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은 의회 가서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얘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를 길어도 이거 써주셨는데 그래도 고맙다는 얘기는 하나 해줘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 장. 마지막 점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잠깐 먼저 좀 한마디 좀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사실 이런 답변을 보내주신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 답변을 요구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답변서를 보내주신 그 후보님들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박수 쳐야 되나요? 어떻게? 네, 박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표를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는 드릴 수 있으니까. 네. 마지막 장은 저희가 그 고등학교 2학년 효문고등학교 다니는 강혜빈 학생이 이번에 같은 또래 친구들이 그 큰 사고를 당해서 아픔을 겪은 장소를 이번에 안산 합동분향소를 좀 다녀오면서 쓴 글인데 혼자 다녀왔다고. 네네네. 아마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네. 본인이 먼 안산까지 갔다 와서 겪은 네. 이야기를 이렇게 대단한, 네. 얼만큼 그만큼 또 마음에 충격이 왔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녀간 거죠. 큰 용기를 냈고 용기를 갔다 냈고 와서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도 그 내용을 아주 여기다가 잘 실었는데 독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음미를 해보시면서 또래 친구가 또 쓴 요 친구들을 보내면서 쓴 글인데 아주 저도 뭐 감명 깊게 글도 뭐 잘 쓰고 감명 깊게 읽었던 글입니다 이게. 네. 네. 사실 이게 한 달 전이지만 이런 사진만 봐도 사실 울컥하죠 아직도. 난 전 최근에 또 그 죽기 전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자기 친구의 핸드폰에 엄마 아빠 미안해 이렇게 한 거 그때는 한참 지나고 나서인데도 다시 이게 감정이 못 받치더라고요. 특히 또 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는 좀 어리긴 하지만 어린 아이를 이렇게 씻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키웠을 텐데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웠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국민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트라우마에서 네. 당분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들 스스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자꾸 회복하면서 그렇죠. 극복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앞으로는 다시는 우리 어른들의 그런 무능함과 욕심 때문에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작은 일상생활에서부터 좀 고쳐나가는 우리의 또 작은 원칙이라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른들이 좀 더 까칠해져야 합니다. 네. 어른들이 좀 더 까칠해야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어요. 네. 좀 더 까칠해져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면은 사진 건대의 오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그 앞에 이 도봉구 복지공약 수립원 정치토론회 요 두 사진이 건대익 선생님, 건대익 시민 기자가 찍으신 사진이고요. 요거는 다른 데서 온 사진인데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꼭 이런 거는 신문이 나온 다음에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까칠해야 됩니다. 네, 까칠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우리부터 잘 점검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 방송이죠. 신문의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별 방송으로 치러진 보이는 마을 신문. 너무 길게 해서 편집하시는 우리 박 PD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빨리 방송을 내보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6월 4일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다음 호 때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매월 가능한 가급적인 매월 찾아서 한 번씩만. 네, 이런 방송을 계속 충실하게 이행하는 그런 도봉 애니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월 4일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호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